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신 분들은요,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 증시처럼 국내 시장이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그동안 주식 매매에 있어서 다소 움츠려들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좀 어렵다, 헷갈린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까지 안정이 되고 나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테마와 종목 소개받으시고요, 적극적으로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줬는데요. 0.82% 상승하면서 2435.2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800포인트가 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0.33%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798.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홍전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소개에 앞서서 오늘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실력 여러분 오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시크릿 종목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지금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화요일에 공략을 해서 15%의 수익률을 벌써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VI가 걸리면서 장중에 장대 양봉이 2번이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쭉 지금 3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점점점 상승세를 높여가면서 1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곳 오직 주토피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 7도 보시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린 PTS가 10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진매트리스가 82%, 오상자이엘이 49%,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아모센스가 공동 5562로 지금 15%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상당히 종목들 많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급등을 하게 되거나 매일매일 저희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라가는 테마와 종목 잡아보고 싶으시죠?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그리고 개별 장세 속에서 저희가 아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주 중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 바로 홈스쿨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폐배터리입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 몇 차례 강조를 해주셨던 이 주제인데요.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입맛에 맞는 종목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혜택도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앞으로 포트에 꼭 담아봐야 할 폐배터리와 2차 전지 종목 로드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홈스쿨링을 통해서 분석해주시는 내용이고요. 종목을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로드맵인데요. 노란톡방에서 고퀄리티 로드맵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드리는 자료입니다. 특별 교육자료 주식 기초자료 19강이고요. 가치평가 쉽게 하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치평가에 대해서 어제도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공부하실 때 참고자료로 유용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수익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로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장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 많으시죠?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서 우리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해서 다소 조금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 조금은 이제 혼조가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던 좀 탓이 컸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또 무엇이 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주토피아 막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이 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질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지금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고 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홈스쿨링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새벽에 발표가 됐죠. 많은 분들 아마 뉴스 보시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도감으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게 됐고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미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국내 증시가 약한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75bp 원래 예상했던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울트라 빅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자, 문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미국 시장을 보자면요. 자, 다우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 지수를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36,5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지금 3만 포인트 아래, 즉 한 29,500포인트까지 거의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 그런데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 결국은 물가와 금리 이 두 개 때문에 떨어진 거란 말이죠. 경기 침체, 즉 유가도 올라가, 물가도 올라가, 뭐 인플레에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뭐 이런 온갖 뭐 이런 뭐 낭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다 왔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시장이 버티질 못하고 쭉쭉쭉쭉 빠져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5bp를 올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여러분? 없죠. 네. 그냥 이미 먼저 미리 맞았잖아요, 매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그런 금리 인상의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제 다우 지수가 한 1.3%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오늘 어제는 4%대 크게 상승해줬죠. 자,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요. 오늘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강보합권에서 끝났죠. 코스피 시장이 0.82%대 그리고 코스닥이 0.34%대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갭을 띄우긴 했어요. 1%대 갭을 띄웠는데
갭을 띄운 거를 유지를 못 해주고 조금 낙폭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냐? 미국이 75bp 인상을 한 거는 미국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매를 먼저 맞은 것도 미국 이야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소 영향이 제한적인 건 역시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75bp를 미국에서 올렸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도감을 느껴야 될까요? 따라서 더 올려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속도 혹은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을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즉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 더 가팔라지고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려한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미국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이 정도에 우리가 만족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요. 네. 예, 우선은 여러분 상승이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 안 나온 게 네. 어디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만족을 하고 앞으로 증시가 중요하겠죠. 자,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21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21선인데 이 21선이 2350포인트대예요. 여기까지 21선 지지 라인까지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눌림목을. 자, 기술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전저점 라인, 즉 750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런 눌림을 보이고 나서는 이게 마지막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건데 네. 거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요소가 오늘 시장에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확대.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정부의 방침이 나왔죠.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 즉 그동안에 불법적인 공매도를 해왔던 뭐 기타 회사들에게 네. 굉장히 이제 뭐 심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4년간 굉장히 이 삼성전자의 2조 원이 넘는 돈을 2조 원이 넘는 금액에 있어서 공매도를 한 증권사가 있다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이제 무차입으로요. 오. 심각한 거죠. 네. 예, 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우리가 허용이 되는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공매도예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그런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본보기로 삼으면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공매도에 대한 지정 종목,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종목 확대를 앞으로 더 넓혀갈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이 조금 움직임에 있어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 걸리는 일이 잘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장에 도움이 될 영향은 충분히 지금 바탕은 깔아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다른 두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빅2 기업, 빅2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뭐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빅2 기업이 이렇게 큰 호실적을 냈고 굉장히 큰 실적을 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냐? 지금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잠자고 있는데 수면제 먹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결국은 거시적 환경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네네. 싶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환경,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현재 이런 매출의 최대치를 갱신하는 게 마지막 매출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음 분기부터는 이 거시적 환경, 산업적 생태계적 문제 때문에 반도체 매출이 점점점 급감할 거로 우리가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반도체에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자들이 다가가고 있는 지금 네. 그런 실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내놓기를 지금 반도체 업종이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씩 급감을 할 거다, 감소를 할 거다.
내년에는 그 감소세가 조금 더 도드라질 테니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 여러모로 반도체 매출이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갈 거란 생각하지 말고 매출이 줄더라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어디겠어요? 삼성전자일까요? SK하이닉스일까요? 아니면 DB하이텍 이런 큰 기업들일까요? 아니죠. 중소형주. 바로 소부장에 있는 아. 아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도 하고 여기저기 납품을 하면서도 네. 이제 소재 부품 쪽에 핵심 부품을 갖고 있고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혀 타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더 갱신이 될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으시면은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 기회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의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좀 더 상승으로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이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나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면밀한 분석 어디서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토피아 함께 하시면요.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장 후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도 조금씩 상승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저희 주토피아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종목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토피아의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VI가 걸렸더라고요. 월요일에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3거래일 만에 15%라는 수익을 빠르게 챙겨갔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겠죠, 전문가님? 그럼요. 네. 우선은 아유, 이제 진짜 너무 빠르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트렌드를 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기차 충전이라는 그런 테마에 기가 막히게 좀 올라탄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충전이 아니라 어떤 충전입니까, 여러분?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맞아요. 네, 무선 충전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료가 아주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 그 차폐 시트라고 하죠.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현대차와도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수소차 이슈까지도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즉 재료가 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차폐 시트를 통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요. 멀지 않은 미래, 어쩌면 내년 내후년쯤에도 우리가 무선 충전이 되는 전기차 충전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올라오면서 100만 주와 그리고 거래대금 115억 정도 이렇게 15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중에 11.56%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VI가 걸리기도 했죠. 자,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구간들을 보시면은 전에 있었던 윗꼬리가 달렸던 부근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에 있었던 다중 저항, 다중 바닥. 네. 자, 즉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매물대. 네, 그렇죠. 매물대가 있겠죠. 네. 여기는 다중바닥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가 다중바닥 라인인데 여러분 그 전에 다중바닥 라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라인대에서 주가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잖아요. 왜 지키려고 했을까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니까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에 지수 폭락장에
이 주가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주가를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였던 지지 라인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다시 상승 변곡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까요? 이 지금 대략적으로 16,000원 라인대에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종목입니다. 16,000원까지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왜 저 주가를 지키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가 가늠이 되십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오. 이번 시간 통해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센스 정말 저희 이 전기차 무선 충전 테마로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가 월요일에 눈이 반짝 뜨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 기대가 되고요. 목표가도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목요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홈스쿨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홈스쿨링 강의를 한번 했다 하면 그 다음에 이 테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데 오늘 분석해 주실 테마는 또 폐배터리라고 합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또 테마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안 담아볼 수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홈스쿨링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쿨링, 홍주원이 해주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 홈스쿨링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주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교육 주제를 들고 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이 기회다. 폐배터리 테마.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자, 오늘은 바로 폐배터리 테마 시간입니다. 자, 이게 근데 오늘 여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지금이 기회다. 왜 기회일까요? 왜? 자, 이제 그거를 홈스쿨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지금이 기회이기 전에 폐배터리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 그 종목을 한번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자, MPC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MPC가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냐? 자,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약 427%가 상승을 해줬어요. 여러분, 427%예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계속 오를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MPC 뒤를 이을 후발주를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2의 MPC가 될 수 있는 후발주를 오늘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1번, 2번, 3번. 자, 종목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만. 자, 차트를 보시면요. 1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차트입니다. 자, 일정 박스권을 만들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횡보를 하는 도중에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쌍바닥. 이야, 여러분 쌍바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쌍바닥은 대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서 그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을 때 쌍바닥은 추세 상승 변곡, 즉 하락에서 상승 변곡으로 올라가는 어떠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상승 변곡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 차트는 1번 차트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저점을 찍고 계단을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단식이 어디로 내려가요? 내리막 계단이죠. 이제 오르막 계단을 만들려고 아래에서 수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이요. 여러분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게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차트를요.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참고로 주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눌림목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제2의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 언제 나왔냐? 자, 불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이요. 지금 연내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연내 최대 거래량. 그러니까 올해 중에 가장 강한 거래량이 불과 어제, 그제 이렇게 동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땠어요? 시장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없던 시장이었잖아요. 어제랑 그저께랑. 그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강력한 수급이 동반이 됐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6월 동안 떨어진 주가를 단 2거래일 만에 고스란히 회복을 해서 오히려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수급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이 세 가지 차트 중에 다 각자 매력이 달라요. 이 종목은 이제 슈팅이 오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인 종목이고 이 종목은 쌍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이 시작될 종목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종목 차트만 보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종목을 생각을 하시고 나서요. 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서 원하시는 차트 여러분들이 궁금한 차트를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차트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최대 수익률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다른 선물까지 드려요. 어떤 선물을 드리냐? 오늘 주제가 어떤 강의죠? 폐배터리 강의죠. 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뭐냐?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들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다 정리를 내놓은 폐배터리 관련주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있으면은 폐배터리 공부 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께 이 로드맵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차트 잘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번의 차트가 각각 나가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대시세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차트고요.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예쁘게 만들고 반등이 나오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슈팅이 강하게 또 거래량과 함께 동반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나요? 폐배터리 테마 안에서도 각각의 종목별로 차트는 굉장히 다른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나 골라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거의 1번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다 보면 1번 설명해 주실 때는 1번이 마음에 들었다가 2번일 땐 또 2번, 3번일 땐 또 3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세 종목 다 좋은 종목을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이 가는 대로 방송 중에 투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 로드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 테마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폐배터리의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대기업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폐배터리 산업 그거 너희들이나 해 이랬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입장을 바꿨어요. 폐배터리 산업을 안 한다던 폐배터리 산업을 대기업이 하겠대요. 대기업이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 돈 안 되면 절대 안 하죠. 그죠? 돈이 된다는 거겠죠. 산업성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요. 최근에 현대차에서요. 폐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을 시키고요. 재제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3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의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이죠. 자, 이 LG엔솔도 중국의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요. 배터리 재활용을 같이 한번 만들어내겠다. 폐배터리를 함께 이 중국 기업과 해보겠다. 이 산업을. 자, 이렇게 다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공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할 정도면은 산업성이 굉장히 뚜렷한 거겠죠. 자, 그럼 이런 뚜렷한 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도 라이프라는 게 있죠.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런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링, 배터리의 생명 순환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과 순환 경제. 결국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뭐예요? 배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 산업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환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배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산업 생태계를 같이 부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사진을 함께 보실게요. 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배터리를 어떻게 제조를 할까요? 자, 우선은 신규 배터리가 제조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에 들어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원통형 배터리든 뭐 LFP 배터리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자, 그럼 자동차에 딱 들어가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노후하게 되겠죠. 그럼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회수를 합니다. 배터리 회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회수된 배터리로 뭘 할까요? 바로 이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인지 재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인지 진단을 합니다. 배터리 진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진단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거 재사용할 수 있겠다. 이 배터리가 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쫙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배터리를 다시 분해를 해서 재제조를 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공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ESS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걸 이제 어느 정도 교체를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이 됐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갈까요? 다시 이렇게 쭉 가서 자동차한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순환이 잘 되죠? 자, 이런 순환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생태계를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같이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이거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이라는 게 들어가겠고요. 배터리를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재제조를 하기 위해서 AS용 배터리를 축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재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즉 이 ESS라는 거는 계속 꾸준히 생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이 돼서 신규 배터리든 새 배터리든 아니면은 이런 재사용 배터리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활용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럼 완료가 된 재활용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가져가요? 유통을 통해서 다시 이 완성차 혹은 이런 중고차 같은 이런 배터리를 다시 이렇게 진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자동차에 넣어주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배터리 산업을 이렇게 순환만 봐도 얼마나 산업성이 클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가 무조건 폐배터리가 100%새 배터리와 같지는 않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자, 폐배터리를 제조하게 되면요. 잔종 성능이 80에서 90%고 중고 전기차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잔종 성능이 60에서 7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충전 시설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할 때는 잔종 성능이 60%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원재료를 다시 회수를 해요. 니켈, 코발트 많이 들어보셨죠? 회수를 해서 어디다 써요? 다시 새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부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산업성이 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멘텀은 아주 뚜렷하고 산업성 또한 뚜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함께 공략할 수 있었던 어떠한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테마를 공략했을 예시가 제가 이제 NPC를 들고 왔습니다. NPC를 들고 왔는데 이게 주토피아 그리고 팍스TV 안에서 공략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8시 방송이었을 겁니다. 8시 방송에서 제가 눌림목 12월 달에 공략을 이 팍스TV를 통해서 드렸고요. 공략한 지 단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한 1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83%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NPC 바로 폐배터리 산업의 전망이 뚜렷했다라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한 선침의 전략으로 타점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상한가가 그냥 산지 며칠 안 돼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은 이런 종목 진짜 한 달밖에 안 돼서 80% 가고 70% 가고 50% 가는 종목들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공부해서 우리가 이런 후발주, NPC 뒤를 이을 후발주를 함께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로드맵 일단 첫 번째 한 개 챙겨드리고요. 여기 안에 NPC 포함해가지고 폐배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관련주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진출할 만큼 이 산업이 굉장히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순환 경제라고 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찾아가신다면 제2의 NPC 부럽지 않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가져갈 종목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차트를 보이고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번호를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은 득표를
발표를 한 차트를 골라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공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명강의다. 또 설명도 확실하게 너무 잘해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까요? 세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또 들어오시면 로드맵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아주 알차게 분석해 보시고 종목도 얻어가셔서 꾸준히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폐배터리의 모멘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폐배터리 왜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인 건데요. 기회는 바로 성장하기 전인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략을 해야 성장 전에 선취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의 모멘텀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아래 표가 보이실 거예요. 자, 2020년도가 지금 시장의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요, 304억 달러였습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죠. 자, 그리고 2025년도에는요, 1,50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 앞으로 다가올 2030년도에는요,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 약 3,047억 달러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 10년 만에요. 10배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10배요. 3,047억 달러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급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폐배터리 산업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0배 성장의 전망을 가지고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 용량이 8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주행거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반정 속도, 그러니까 충전 속도와 방전 속도 저하로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년에서 10년 주기예요, 여러분. 5년에서 10년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즉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자동차 사도 자동차 보통 5년이나 한 10년, 오래 타시는 분들은 한 20년까지 타시지만 보통은 한 5년에서 10년 타시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서 10년이 적정 주기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다행히도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엔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기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잖아요. 그죠? 이 배터리를 교체만 해주면은 다시 새 자동차처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커지겠죠. 전망이 이렇게나 좋으니까요.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도 뛰어들고 있는데 왜 이게 산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산업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화면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차트입니다. 자, 그 1번 차트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트입니다. 자, 관심 후보 1, MPC 400% 상승의 MPC 뒤를 이을 관심 후보 1번.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자,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상승 변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터치를 해주고 있고요. 변곡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상승 변곡 시그널을 이제부터 큰 대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기업은요, 미국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이라는 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오브 폐배터리 관련주겠죠? 그죠? 폐배터리 재활용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냥 폐배터리 관련주의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주 좋죠. 지금 쌍바닥 형성 후 수급이 동반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이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셔가지고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 1번 차트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노란통 입장해서 1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의 모멘텀, 그걸로 끝이 아니겠죠.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공급망 경쟁으로 재활용 시장이 더욱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지금 어떻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공급망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의 공급망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놈의 공급망 때문에 차를 사려고 하면은 1년, 2년, 3년을 대기해야 되고 지금 뭘 살려고 해도 차뿐만이 아니라 뭐만 하면 기다려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의 문제인 건데 자, 이 공급망 뭘 만들어냈어요? 어떤 걸 야기시켰어요? 바로 폐배터리. 요번에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니켈 공급망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치솟는 2차 전지 원료의 공급가, 언제까지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올라가는 이런 원재료들을 이 올라간 값에 사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후화된 배터리를 열어보면은 니켈 있고 코발트 있고 리튬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폐배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런 심화가 될 예정 속에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슈화가 계속 되겠죠. 자, 두 번째 관심 후보입니다. 아까 차트 1, 2, 3 중에 2번 차트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폐배터리 관련주 2번, 관심 후보 2번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멈췄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동반되면서 빠질 때는 오히려 수급이 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냥 겁주기식 조정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주가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떤 회사일까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재료를 갖고 있죠. 자,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 변동을 시도하고 있는 2번 차트입니다. 이 2번 차트가 마음에 드시고 이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표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딱 하나 찝어서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친환경 이슈가 계속 떠오르면서 신규 새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도 폐배터리를 활용하자, 재활용을 하자라는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후보 3, MPC 400%의 상승의 주역인 MPC 뒤를 이을 관심 후보 세 번째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은 좀 스펙타클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요번에 거래량이 아주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이 아주 메말라 있는 시장인데 아주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6월 한 달 동안 빠졌던 주가가 바로 회복이 된 거를 넘어서 그 주가까지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가파르게, 송곳처럼요. 여러분 그런 차트 많이 보셨죠? 자, 이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의 결정화를 설비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차트가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4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차트가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4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3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오늘 1, 2, 3번 차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종목을 제가 노란톡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교육까지 해드리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폐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세 가지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되겠죠? 역시나 노란톡방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2, 3번 중에 선택하셔서 남겨주시고 로드맵도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